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분이 넘는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고요.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 총 정리집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급등 시그널에서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100% 무료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받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봐야 되는 내용들까지 총 정리가 되어 있는 총 정리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이 되는 만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마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로봇 이주식은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업고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해당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래 산업과 실적을 모두 잡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최초 등대 공장 포스코 스마트 제철소 혁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포스코가 지금 단순히 철강 혹은 제철소 혹은 이차전지 소재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철강과 관련된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포스코가 핵심 사업의 로봇 투입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AI와 로봇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라 라는 언지를 진행을 했죠. 앞으로 포스코 그룹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AI와 로봇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취약한 이 포스코 내부 거래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진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기업에서 한 기업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회사에서 뭐 다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존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국내 최초 등장공대 포스코 스마트 제철소 혁신이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 제철소를 이번에 구현을 하면서 포스코가 등대 공장을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앞으로 생산 라인은 로봇을 포함한 기계화를 할 거고요. 자동화를 함께해서 뭐 사물 인터넷, AI,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고효율 공정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순히 과거의 제철소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서나 아니면 자동화를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자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을 높게 사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진 게 바로 이번에 포스코의 등대 공장입니다. 자, 그리고 당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내 제조업 최초로 효율적인 자재 물류 프로세서 혁신을 위해서
포스코 친환경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풀필먼트 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풀필먼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보자면은 이 배송이나 보관, 포장, 배송 아니면은 뭐 재고 관리, 교환 환불 등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 자체를 다루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실 이게 이커머스 때문에 좀 유명해졌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 온라인 주문이 많다 보니까 이 물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풀필먼트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기업들이 물건을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면은 여기에서 알아서 상품이 입고되면은 보관했다가 포장지도 다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반송되면 여기서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즉 기업들이 굳이 물류 창고를 두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모든 물류 관련된 업무를 대신해주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포스코가 친환경 풀필먼트 센터를 이번에 구축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풀필먼트를 구축한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신설된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와 빠른 배송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주문이나 뭐 입고 절차에 대해서 디지털화하는 거, 그리고 AI가 스스로 자재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필요한 자재를 자동 주문하는 것까지 전부 다 딥러닝을 시켜서 사람이 할 일을 엄청나게 대폭 감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물류 로봇 등 최첨단 설비를 활용해서 자재에 대한 저장, 색출 작업도 자동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즉 앞으로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들 수 있는 고강도에 대한 업무를 로봇이 이제는 대체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 상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고가 어디 있는지 색출, 뭐 배송 방법 등 최적화를 해서 스마트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창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포스코처럼 자재가 많거나 소재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철강처럼 리스크에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AI가 대체했을 때 그 효율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문제겠지만 거기까지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사실 가장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해라 포스코의 핵심 사업에 로봇을 투입을 확대를 합니다. 지난해 이미 제철소, 신소재, 물류 등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에 로봇 사용을 확대를 포스코 그룹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된 산업 현장을 안전한 작업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고위험, 고강도 작업장에는 로봇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즉 포스코의 메인 산업인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강도도 높은 업무잖아요. 그거를 로봇이 대체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작업 현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특히나 뭐 52시간 근무제, 이 근무 시간에 대한 한정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로봇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함으로 있어서 업무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최적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R&D 등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포스코가 이 로봇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냐면 이미 로봇 기술 협의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로봇 기술 협의회를 발족해서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즉 포스코가 지난번에 포스코 ICT, 포스코 로봇 솔루션 센터, 뭐 신학연 협력 담당 이 RIS에 대한 융합혁신연구소, 뭐 포스텍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코 그룹의 로봇기술협회를 구성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해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된 산업 현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한 작업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고위험과 고강도에 대한 작업을 로봇에다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 포스코 ICT가 담당하는 게 로봇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 구축, 운영 등 로봇의 자동화를 전반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가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공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일감을 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무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자동화가 본격 가동이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에 이미 적용이 됐죠.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8월에 광양 공장을 착공한 다음에 4단계에 걸쳐서 증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5천 톤 규모에서 현재 9만 톤 규모까지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이 18배에 가까운 증설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18배가 필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공정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요. 원료와 제품을 공기 파이프를 통해서 초당 5m 속도로 옮길 수 있는 물류 시스템까지 이미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에서 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AI 로봇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계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정우 포스코그룹의 회장이 신년사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기본 사업 분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라. 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 사업 중에서 고성장 분야로 꼽히는 부분, 그거를 신사업 검토 범위를 확대해서 말하면은 해당 분야로는 일단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수소, 저탄소 혁신 기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철강이 탄소 배출 문제로 지금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이 저탄소 혁신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우수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즉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AI에 대해서도 이 미래 산업과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수 벤처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룹과는 좀 다르게 밸류 체인이 좀 완벽하게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친환경 그리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즉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공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늘려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로봇이랑 AI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그 무인 공정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랑 AI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지금처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주목받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내부 거래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이 9,697억이었을 때 7,164억, 즉 거의 74%가 내부 거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76.7%로 늘었고요. 2021년도에는 87%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분기 기준에서는 거의 91%, 100 중에 90%가 내부 거래에 대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내부 거래에 지금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이 내부 거래 비중이 2년 반 사이에 74%가량에서 91%가량까지 늘었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내부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포스코 ICT 입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던 건 맞아요. 왜냐?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일꾼을 주니까요. 하지만 다른 기업은 B2B 경쟁에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룹 의존도만 키운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국내외로 53조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물량이 무려 33조예요. 즉, 그 공장이 지어짐에 따라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쌓을 수 있겠죠. 사실 웬만한 기업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내부 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따내는 게 쉽지 않은데 포스코 입장에선 돈이 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에서 뭐 내부 거래 비중이 앞으로 공장 증설에 따라서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바짝 늘고 줄어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이 증설되면서 내부에 대한 비율을 다른 회사한테 뺏길 이유가 전혀 없다. 즉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내부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없으면 넘길까요? 산업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즉 포스코 ICT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실적도 쌓겠지만 기술도 충분히 꾸준하게 발전을 시켜서 추후에 포스코 그룹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배 성장하는 산업용 협동 로봇 시장에 지금 뛰어들죠. 이번에 로봇 제어 전문 기업과 MOU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 생태계에 확장을 나섭니다. 아까 전에 스마트 물류에 대한 설계, 구축, 뭐 AI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로봇도 만들면 좋다 이거죠. 즉 앞으로 2022년 8억 3,60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80억 달러로 무려 10배 이상 성장하는 이 협동 로봇 시장에 발을 들여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매출의 캐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로봇 제어 전문 기업인 다임 리서치와 ACS, 그러니까 무인 운송 로봇 제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ACS가 어디에 쓰이냐? 제조 현장에서 운영되는 무인 운송기 로봇이랑 자율 이동 로봇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작업 내에서 이동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다수의 무인 운송 로봇 운영을 최적화하는 ACS를 공동 개발한 다음에 시스템 구성과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현장 검증을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제조 현장에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공장이 지어짐에 따라서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로봇들이 물류 이송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스템까지 싹 다 제어하는 이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ICT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로봇과 스마트 분류로 돌파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 그룹의 대대적인 투자에 따른 내부 거래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쌓여가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스마트 물류로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이 B2B 먹거리 싸움에서 당연히 우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그 어느 기업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만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얘네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IT 서비스도 포스코 ICT가 가진 메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산업이 계속적으로 IT 서비스도 같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얘네가 단순히 포스코에서 주는 내부 거래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도 여러 가지 산업으로 산업의 캐파를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앞으로의 중요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심의 나라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이런 원자재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인 만큼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제조 플랫폼을 주력으로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 오토 에버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단말 부분에 대한 IoT 기술과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이 지능형 제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생산 현장에서 이 무인 운반차, AGV랑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선 자체를 상당히 부딪히지 않게 가장 최적의 효율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불량 제품 발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한 부분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기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은 사실 포스코 ICT가 시가총액의 규모도 더 작고 대신 이 포스코 그룹의 물류를 일감을 몰아받는 만큼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고 했을 때는 포스코 ICT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고요. 나는 좀 묵묵히 앞으로 미래 산업을 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오토 에버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은 산업용 로봇 말고 서비스 로봇도 알고 싶다. 아까 말씀해줬던 이 로봇 섹터 총 정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거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로봇 섹터 총 정리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건데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와요. 밑에 유사한 시그널, 급등 시그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나 이런 것들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안 그러냐? 안 그럽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셔서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광고 전화가 안 오냐? 이거는 왜 정보 유출이 없냐? 안전하냐? 물어보실 수 있겠죠. 김용민의 급등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입력을 안 합니다. 전화번호 입력을 안 해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에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완벽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구독자 1000명 기념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PDF 파일 있거든요. 해당 PDF 파일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업로드 해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해당 파일 리포트들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받는 것도 무료라고 했는데 이거 리포트도 무료 맞냐? 100% 무료고요. 그러면은 이거 다운받는 것만 무료냐?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못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급등 추천주 있고요.
말 그대로 다음날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매일매일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 급등 뉴스는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오늘 어떤 이슈가 강할까 궁금하실 수 있죠. 아침 8시 50분 전에 장 시작 10분 전에 최소 8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오늘의 핵심 뉴스를 업로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핵심 뉴스에 맞춰서 관련된 수혜주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즉 내가 오늘 무슨 종목이 갈지 모르겠다, 무슨 종목이 시장의 핵심 이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정 급등 뉴스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핵심 뉴스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있고 그 핵심 뉴스에 관련된 관련주는 요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뉴스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 없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급등주 완벽 분석이 뭐냐?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뭔지, 그 종목군들이 무슨 재료로 움직였는지를 총 정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여러분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고요. 절대 돈 드는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집부터 종목, 시장 뉴스, 그 다음에 앞으로 테마주 정리까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이슈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용희 대표 고생했다! 나는 다음에도 이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구독 버튼도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힘내라 응원 댓글까지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설 연휴 이후에 다들 성공 투자로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